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덕에 밭농사가 발달한 제주도. 이곳에 무려 39가지의 농산물을 정성으로 기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파리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우리 아니 따로도 있잖아. 이거 돌멩이. 오늘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오이와 고추를 수확하는 날. 영농조합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이거 꽈리고추 맛이. 이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거 맛이게. 메르치에 볶아 먹는 거. 꽈리고추. 이거 오이맛 풋고추 맛이. 이거 맵지도 않고. 운송비 부담이 큰 특성 탓에 육지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땅을 살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법에 주목했다. 16년 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현재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전도사로 거듭났다. 옆에 보이는 노지에서 이제 오이도 재배하고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오이맛 풋고추거든요. 저쪽에는 이제 파프리카하고 피망. 저쪽에는 호박도 있네요. 단호박. 그래서 한 포장에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사람들처럼 작물도 서로 어울리면서 살 수가 없을까. 우리 동화책이 나오잖아요. 앞동산에 내가 무엇을 심고 싶다. 뭐 걸 이 포장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39가지의 농산물을 기르고 있는 김영신 씨. 식물도 사람들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농사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그가 처음부터 농사꾼이었던 것은 아닌데 마음 한편에 자리한 농업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해 안정적인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접고 농업인의 길로 뛰어든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어릴 때부터 뭐 도마도 육류도 하고 고추 육류도 하고 그런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언젠가는 난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오늘도 내일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농업인의 꿈을 간직해온 김영신 씨. 하지만 유독 몸이 약했던 탓에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한 그는 16년 전 비로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지만 농사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저보다도 더 먼저 공부했던 사람들 또 실증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하는데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미친 소리도 많이 들고 바보라는 소리도 들고 그런 게 습관적으로 게 이제는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는 웃어서 놔둬요. 얼마만큼 변하는지. 일반인들에겐 그 개념도 생소하던 93년 친환경 농법을 시작한 그. 농사에 대한 노하우도 없이 열정만으로 친환경 농법에 매달리던 그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이게 말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친환경 하면은 옆에 벌레들이 다 내 옆밭에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옆 주변의 사람들이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그 반대예요. 지금 원체 이렇게 주변에 철저히 청소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잡초 같은 거라도 일반 농사 짓는 사람보단 더 열심히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셨죠. 자연 안에서 어우러져야 한다는 그의 농사 철학은 집안 곳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닭도 있고 거위도 있고 오리도 있고 이런 이제 기러기도 있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놈들. 예? 그의 농장엔 유독 조류가 많다. 잡초를 제거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조류들은 농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같이 어울려서 이게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이게 닭입니까 이거? 친구지 이거.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김영신 씨. 그의 농사 철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흙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흙을 살지우는 것이 농업의 기본이라 생각한 그는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퇴비를 연구, 개발해냈다.
쌀겨, 어분, 유박 등 16가지의 재료를 발효시킨 퇴비로 더욱 건강해진 흙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며 그의 농사 철학을 증명해주고 있다. 직접 작물에게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장사뿐만 아니라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탭이죠. 수없는 시행착오와 끝없는 연구 끝에 개발한 퇴비. 하지만 그는 기술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이게 교합하고 살충, 살균, 영양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우리 그 ARPC 과제를 했던 그 내용을 여기서 농가들한테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은 퇴비 실습 교육이 있는 날.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로 그의 농장은 금세 가득 찬다. 이런 그 허브 종류를 청추액비를 만들 때 또는 배양액을 만들 때 쓰면은 그 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현장 실습 교육. 이론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실습은 그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선생님 아니었달까 그의 생생한 강의는 수강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마음속으로는 이 친환경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선생님보다는 실지 영농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강의하는 분이라서 이분을 정말로 이 선생님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에 먹은 가운데 이 선생님하고 인연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농사일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란 그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지난 2001년부터 매일 써내려가기 시작한 영농일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이제 계절별, 날짜별로 제가 오늘 방지하는 방법, 또 어떻게 정식하는 방법, 또 수확하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사진과 함께 보여주거든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8년 동안 10년 이상의 공개된 그런 영농일지를 써줌으로써 그거를 보는 회원들이나 또는 소비자들이 지금에는 뭐가 생산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영농조합. 처음엔 7명의 연구회로 시작했지만 2006년엔 영농조합을 결성해 현재는 49명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산이 되는데 판로가 걱정입니다. 유기농산물 아닌 무농약 농산물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물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우리가 한 2달 정도 물량을 대줄 수 있느냐. 근데 조합원이 적다 보면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인원을 약 한 50명으로 늘린 부분이죠. 영농조합의 주 거래처는 대형마트와 학교 급식. 50가지가 넘는 채소를 소량으로 생산하며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필요로 하는 학교 급식과 같은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일하는 것도 즐겁기만 한데 하지만 작년엔 갑작스레 닥쳐온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인건비라도 좀 줄여주려고 조합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회장님이 먼저 앞서시니까 이제 따라가가지고 같이 수확을 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 앞으로 이런 일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참 많이 이겨냈어요. 어려운 점을.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내는 힘은 서로에게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그렇게 희망을 일궈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영농조합이 분주해졌다. 중학교에 채소를 납품하는 날이기 때문인데 학교에 가는 날이면 유독 형신 씨는 신이 난다. 안정적인 판로라는 경제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뿌듯함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은 형신 씨도 학교를 찾았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항상 오는 재료를 보면은 신선하고요. 좋은 양질의 제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의 성공 비결이다. 아이들에게 내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생산부터 오늘까지 또 우리 급식소까지 이제 직접 방문해가지고 확인도 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농업인의 길.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을 한 뜻으로 지켜왔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그의 철학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